안녕하세요. 인투용의 또치입니다. 자, 드디어 200강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 12월 31일이고요.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강의를 시작한 지 근 한 10개월이 가까이 됐습니다. 드디어 200강이 됐고요. 그래서 200강 기념으로 무엇을 강의할까 하다가 종합편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핵심을 얘기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제목을 인지도키를 위한 팔품사, 비동사, 인칭대명사, 전치사 종합편이라고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 적혀 있는 바와 같이 팔품사는 3강에 자세하게 강의를 해서 올렸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편은 4강, 그 다음에 인칭대명사편은 5강, 그 다음에 전치사편은 6강에서 45강까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못 보신 분들은 찾아서 반드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영어를 독해하고 읽고 쓰고 말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지독해라는 저 명칭을 제가 만들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있고, 그 다음에 직독직해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거기다가 인지독해라는 개념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 번역과 직독직해가 안 될 때는 저 인지독해를 이용하면 거의 모든 것이 다 풀린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지독해를 하기 위해서 요 개념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묶어서 간략하게 핵심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찾아서 못 보신 분들은 보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인지독해라는 것이 무슨 개념이냐? 인지를 작동시켜서 읽어서 이해한다, 이 말이죠. 말을 풀어본다면. 그런데 저것이 바로 영어식 사고라는 것입니다. 영어식 사고. 영어에서는 모든 낱말이나 문장이나 글이나 모든 것이 바로 이 명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명사가 바로 존재고, 존재가 바로 명사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팔품사부터 설명을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자, 팔품사라는 것은 말을 8가지로 나누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는 100만 개가 훨씬 넘죠. 넘은 지가 벌써 제가 알기로는 6, 7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단어들이 90초마다 한 단어씩 신생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단어들을 분류를 해보면 이 8가지로 나눠지지만, 자, 그 8가지도 말이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저기 인지독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 영어식 사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개념도 새로 조금 정립을 하고요. 인칭대명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요것들은 개념을 새롭게,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존재가 곧 명사고 명사가 곧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명사로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명사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품사는 단일 개념일 때는 사전 속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 엔트리 워드라고 하죠. 네, 표제어. 자, 그것은 단일 개념입니다. 그게 바로 추상명사입니다. 자, 사전에 실려있는 표제에는 거기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지 않은 한,
대명사입니다, 동사입니다, 전치사라고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지 않는 한은 그것은 품사화되기 이전의 상태, 즉 추상명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추상명사, 모든 걸 추상명사화 시킬 수 있고 추상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사전 속에 있을 때고요. 사전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생활에서 쓸 때는 명사만 툭 던져놔도 그것은 단일 개념이 아닙니다. Who did it? 누가 했어 그것을 했대? I라고만 해도 내가 했다는 동사까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사만 있어도 이것은 이미 두 개념입니다. 여기 숫자가 바로 개념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두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대명사는 이 안에 명사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개념에다가 이것이 사전 속이 아니라 생활에 나와서 대화 속에, 글 속에 있게 되면 동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잘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형용사는 말이죠. 명사가 형태를 띈 것이죠. 모양이나. 그래서 자, 이 안에는 이미 명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태나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존재하거나 어떤 상태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 개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형용사만 내뱉어도 세 개념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사는 어떤 존재가, 어떤 명사가 움직였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이미 명사가 있기 때문에 두 개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전치사는 관계를 나타내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존재가 관계를 나타내는 상태로 있다는 것이죠. 또는 어떤 동사 상태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개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오늘 온이냐? 너 오늘 오프니? 이렇게만 해도 전치사만 써도 세 단어를 얘기한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부사 같은 경우는 바로 명사와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사라는 것은 사실은 영어로 adverb죠. 동사를 갖다가 더 의미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말인데요. 그래서 동사를 꾸며주면 세 개념이 되고 형용사도 꾸며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꾸며주면 네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치사 꾸며줘도 마찬가지로 네 개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사를 또 꾸며주게 되면 더 추가가 되겠죠. 6개념, 7개념. 계속 부사를 쓰면 쓸수록 개념이 늘어나겠죠. 근데 무한정 쓸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접속사는 개념어입니다. 이것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개념어입니다. 전치사와 차별화되는 것은 전치사 다음에 단어나 구나 절이 오면 그건 명사로 봐야 되고요. 접속사 다음에는 단어가 오든 구가 오든 절이 오든 건 문장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감탄사는 어차피 독립된 독립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팔품사편을 그렇게 개념을 새롭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동사로 넘어와서는 am, are, is, was, were, being이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요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요 종류를 암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am은 1인칭일 때만 쓰고 1인칭 이외의 것은 절대 못 씁니다. am만의 독특한 것이죠. 그래서 am은 1인칭일 때만 써야 되고 1인칭일 때만 씁니다. 자, 이 am을 제외한 나머지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아 같은 경우는 2인칭일 때 쓰고 복수일 때 씁니다. 이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I 다음에 아가 왔다. 그럼 틀렸다라고 인식을 물론 하죠. 문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I 다음엔 M이 와야 되죠. 그런데 I 다음에 아가 만약에 왔는데 틀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I를
나라는 개념으로 보지 말고 이 아라는 입장에서 봐서 아를 썼다는 얘기는 2인칭이거나 복수의 개념일 거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I are라고 한다면 내가 아닌 또는 you도 아닌 3인칭의 어떤 복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is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is를 쓴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I is, my is라고 썼다. 그럼 틀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my 자체를 3인칭 단수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my 자체를 하나의 고유명사화 시키거나 또는 팀 명칭이라든가 또는 책 제목이라든가 이렇게 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is 앞에 무엇이 오든 그것을 3인칭 단수 현재로 볼 줄 아는 능력, 그것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무엇이 오든 복수로 보거나 2인칭으로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인칭일 때는 물론 you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you가 아닌 다른 무엇이 오면 그것을 3인칭 복수로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was와 wo도 이거와 마찬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we was가 오면 틀렸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건 3인칭 단수 과거일 때 쓰기 때문에 we를 I의 복수가 아닌 3인칭으로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was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I were라고 하면 틀렸다. 물론 문법적으로 하면 고지고대로 그냥 단순하게 본다면 틀렸다. 그런데 그것이 맞는 문장이라고 본다면 were를 썼다는 얘기는 이것이 1인칭이 아니고 2인칭 복수이거나 3인칭 복수. 그러면 2인칭일 때는 you가 있기 때문에 I는 3인칭 복수의 어떤 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being이라는 것은 과거분사인데 이것은 형용사입니다. 이 둘은 동사지만 얘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이 안에 동사 성질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로 그러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5강에 설명을 해놨는데요. 자, I, my, me, mine, myself, you, yourself, he, him, himself, she, her, herself, it, go, itself. 이렇게 해서 외웠죠. 자, 물론 그것은 당연히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 공부하는 데는 기본적인 것이죠. 수학을 하기 위해서는 구구단을 외우듯이 당연히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개념이죠. 이것은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 주격이란 말은 주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자격. 소유격이라는 건 뭔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 그렇기 때문에 소유격 다음에 명사가 반드시 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 오게 되면 이건 이 자체를 명사로 썼다는 뜻이겠죠. 또는 his 같은 경우는 소유격과 소유대명사가 모양이 같죠. 그래서 뒤에 his 다음에 명사가 없으면 소유대명사고 명사가 있으면 소유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되고요. 목적격은 대상이라는 것이죠. 대상일 때는 me를 쓴다. 소유대명사는 소유격과 명사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개념이죠. It's mine 하면 그건 나의 것이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myself는 제기대명사 my와 self가 합쳐진 것이죠. 재규라는 말은 다시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he killed him 하면 그는 죽였다 그 사람을. 그때 he와 him은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he killed himself 이러면 그는 죽였는데 자기 자신을 죽였다, 자살했다는 얘기죠. 그럴 때 바로 이렇게 제기대명사를 쓴다. 그래서 1인칭은 당연히 나를 지칭하고요. 2인칭은 나 이외의 대상을 얘기한다. 내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2인칭입니다. 내가 대상으로
삼은 것 또는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상대하고 있는 것이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 있죠. 그래서 인칭은 단수이거나 복수이거나 유라고 쓰는 것이죠. 똑같죠. 왜 그러냐면 상대가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인칭은 나도 아니고 내가 상대하는 것도 아닌 제3, 나도 아니고 상대도 아닌 이 세상 모든 것이 3인칭 단수이거나 복수입니다. 3인칭이라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자, 요 개념을 이해를 하는 것이 아주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는 6강에서부터 45강까지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자,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전치사 하나에 이미 개념이 3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한 개념으로 보면 사전 속에 실려 있는 표제어고요. 생활 속에, 문장 속에, 말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미 이 속에는 전치사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죠. 자, 이 안에는 이미 명사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명사, 관계, 그 다음에 동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념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몇 가지 다 50여 개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자, 만약에 I am in 그러면 I는 보통 사람일 때 나를 지칭하는 것이니까 나라는 사람은 이 동사죠. 이 안에도 명사 있다 그랬죠. 현재 존재하는 사람인데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영역인데 대상이 없으면 이 세상 어떤 영역이든 나는 그 영역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다. 전치사 다음에 대상이 없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되고요. 대화 속이나 글 속에서 그렇다면 앞에 있는 뭔가가 또 반복하기 싫어서 생략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사람이 얘도 사람, 얘도 사람인 거죠. 나라는 사람은 현재 존재하는 사람인데 붙어 있는 사람이다. 뭐에 붙어 있느냐? 이 세상 모든 것에 없으면 at를 쓰면 자극과 반응을 한다는 뜻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현재 자극과 반응을 하는 사람이다. 무엇과? 이 세상 모든 것과. to를 쓰면 나라는 사람은 지금 어딘가에 도달하려는 사람이다. 나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라는 사람은 지금 by를 쓰게 되면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대상이 없으면 이 세상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전치사 다음에 시간이 왔느냐, 장소가 왔느냐, 사람이 왔느냐, 생각이 왔느냐, 물건이 왔느냐, 무엇이 왔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옮기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by가 다음에 장소가 왔다. 그럼 내가 그 장소에 영향을 받으면 가까이 있다는 뜻이고, 시간이면 그 시간 무렵에 있다는 뜻이고, 물건이면 그 물건 근처에 있다는 뜻이고, 또는 그 물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고, 사람이면 내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옮기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할 때는 분리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분리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무엇과 뒤에 나온 무엇인지 모르죠. 모를 때는 이 세상 모든 것과 분리가 안 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 나머지 전치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일단 하게 되면 인지독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문법이나 구문이나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도 몰라도 영어식 사고 형태로 한다는 식 느리지만 가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청크 단위, 손이 의미 단위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단위로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빨라지게 되고요. 막혔을 때는 바로 인지독해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은 영어 공부하는데 대단히 도움을 받을 거고요. 저 역시 이걸 깨치고 나서 엄청난 속도 그리고 엄청나게 빠르게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가 되었음을 깨쳤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복해서 잘 보고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자,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이면 새로운 2022년이 시작됩니다. 연말연시 건강하게 보내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